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44화 시작합니다. 저희 한 달에 한 번 원래 행사입니다. YQ채님과 함께하는 토론회 장. 개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늘 기대가 되는데요. 고정 게스트 YQ채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헐적 단식가 YQ채입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묵삼 겸 행복한 뒤풀이를 위해 20시간 넘게 단식하고 왔습니다. 지금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디폴트 값이 디폴트 값. 아니 기운이 없어 보였는데 그게 착각이 아니었네요. 맞아요. 네. 고난주간이잖아요. 네. 이번 주가 부활절이니까. 근데 고난주간에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 교회 다닐 때 고난주간에는 네.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런 얘기 들었어. 미디어 금식. 노래방 가면 안 되고. 그래 그런 얘기 들었어. 그런 거 했었는데 네. 까먹었네요 이제. YQ채님 한 달 만이죠. 저희 독서 모임 후에 2주 만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2주 전이랑 비슷하게 지냈고요. 다만 뭐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니 이게 의지력이 올라가서 그런지 피곤하더라도 원하는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뭐 운동이나 해야 될 일들을 미루지 않고 해내는 경우가 많아져서 좀 뿌듯하고 좋아요. 좀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몇 시 밥을 드세요 그러면? 저 거의 한 평소에 8시? 아침? 아니 저녁. 네. 그 전에는요? 그 전에 뭐 안 먹죠. 근데요? 8시만 먹는다고요? 지금 왜 이렇게 즐거워하세요? 조명 때문인지 네. YQ채님 얼굴 누렇게 떴어요. 황달 났습니다. 좀 드세요. 하루 한 끼 드시는 거예요 8시에만? 8시에만 네. 한 끼 먹죠. 헐. 뭐 행사나 네. 그런 점심 때 약속 있는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8시 근데 막 8시 이후에 많이 먹어요. 8시 이후에는. 네. 오늘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5,000 칼로리 먹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확실히 이게 아침 점심을 안 먹다 보니까 확실히 아침 점심 많이 먹고 저녁 많이 먹은 것보다는 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올해 초딩들 가르치면서 식사 패턴이 완전 바뀌었어요. 왜요? 일단 어떻게... 기본적으로 네. 제가 지금 어쨌든 제 자아가 생기고 나서 아침을 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침 안 먹었어요? 네. 제 기억에는 아침 항상 입맛이 없어서 못 먹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아침을 먹어요. 왜냐면 네. 힘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 아침에는. 애들을 대응하리 힘. 그리고 점심을 고구마를 먹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애들이 속이 답답해서 식사 지도를 해야 돼요. 빨리 먹어야 되는구나. 네, 거기서 몸 체할 것 같은 거. 애들이랑 왜냐면 애들을 먹이고 뭐 하고 그러면서 내 밥도 먹고 그리고 저희 반 애 중에 한 명이 꼭 제일 힘든 애가 밥 먹고 바로 내려가야 돼요. 제가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는 급식을 못 먹겠다라고 해서 급식을 신청을 안 했고 아이고. 그래서 고구마를 싸고 그리고 또 다행히 점심시간 다음에 저 시간 아니고 교과 시간이면은 그 시간에 먹는데 제 시간이 계속 있다. 그럼 애들 보내고 막 3시에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저녁 폭식하고 살찌기 딱 좋은 와 안쓰럽다 근데. 그러니까 고생 끝나고 많으시네. 한 번씩 안아줄게요. 엄청. 죄송합니다. 야 벌칙이냐? 진짜 어이없네. 좋은 마음으로 안아준다 그랬는데 엄청 농담입니다. 항상 민망하네요. 네. 마라탕 감사한 거. 네. 자 감사의 마음은 전합니다. 넘어가죠 빨리. 네. 저희 기상청 코너가 끝나고 원스타인님이 간음에 대해 이야기 듣고 싶다고 하셔서 AS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번에 또 화제거리를 하나 주셨더라고요. 마지막 AS 진행하고 본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AS는 관통죄 폐지에 대한 건데요. 두 분은 관통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 뭐 저는 폐지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관통이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만 형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사적인 영역이니까요. 그렇죠. 뭐 둘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굳이 법이 나서서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관통죄가 위헌으로 판결받을 때 다수 의견이
제 의견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네. 찾아보니까 놀랐어요. 저도 이번에 찾아봤어요. 네. 왜 놀랬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똑같아서? 흡사하게 얘기해서 나도 대법관을 했어야 됐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저도 뭐 폐지 잘했다고 보고요. 제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어요. 몸이 안 좋아져서. 근데 저보고 배란이 지금 늙고 있다고 해서 네, 그래서 약간 몸이 안 좋구나 했는데 선생님이 피임법을 추천을 갑자기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애 생각이 없으면 피임을 하시라. 그러면서 이제 피임법을 알려주셨는데 되게 많은 거예요. 막 팔에 끼는 것도 있고 뭐 팔에요? 네, 팔에 이렇게 바늘 넣는 게 있대요. 그거 네. 들어봤어요. 뭐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애들 뭐 비닐로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비밀? 네. 인터넷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상상이 안 되네. 말문이 턱 막히네요, 갑자기. 여튼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느꼈죠. 간통죄 폐지하자고 하지 말고 그럼 피임법이나 박자고 시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피임하는 거 줄여라고. 아니 그럼 그런 거 발명한 가가지고 하지 말자고 운동이라도 하던지. 그렇죠. 완전 죄인이지 피임이 죄면은. 그니까 그렇지. 그렇죠. 여튼 그러니까 교계에서 왜 난리였어요, 근데 이게? 네. 이거 뭐 간통죄 폐지하면은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 이런 거 때문에 막 시위하고 이랬죠. 잘 기억 안 나요. 전 기사를 찾아봤어요. 오 준비됐네. 기사를 준비됐어.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개소리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간통죄 없앴다고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해외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는 더 빨리 이거 도입을 했었으니까 폐지를 했었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간통죄 폐지가 이혼율 증가라는 그런 거를 내세울 수 있는 증명 자료는 없다. 네, 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할 바에는 목사님들 아랫돌이 간수나 잘하시고 그런 거나 반대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간통죄가 사실 있었어도요.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웠대요. 아시죠? 뭐 네. 현장에서 뭐 잡혀야 되고 잡아야 그치. 되고. 그치. 그렇죠. 현장에서 그 관계한 거를 잡아가지고 남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게 되게 입증이 어려워가지고 간통죄가 있었을 때도 그냥 형사 건너뛰고 그냥 민사로 바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그래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별 달라진 건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네.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두 분이 그때 성선설, 성악설 했을 때 제가 또 반대 의견이었던 것처럼 네. 저도 반대로 네. 간통죄가 없어진 게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법과 네.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서 그에 따른 혜택들이 존재하죠. 뭐 예를 들어 신혼부부에게 뭐 전세대출, 전세대출이라는 뭐 청약 같은 거 특별 공급을 한다든가. 혼인신고는 법적 효력이면서 개인과 개인이 한 가족으로 묶이는 서류상 절차인데 그것을 위반했으니 처벌받는 것도 법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건물이나 집이나 이런 거 사겠다고 계약했다가 마음대로 파기하면 위약금 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법적으로 약속한 것에 대한 위반을 했으니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기독교 방송이니 기독교 네. 관점에서 좀 보자면 네. 결혼한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결혼 예식 보면은 목사님들 꼭 하시는 멘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사람이 끊을 수 없을지어다 이런 거 하시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제가 간통하는 걸 보신다면 굉장히 슬퍼하시지 않을까? 슬퍼하시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간통으로 인한 후속 결과는 가정의 파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안 걸리면 뭐 모르겠는데 걸리면 파탄이죠. 뭐 거의. 맞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연인들 사이에서 환승 이별은 인정하나 양다리는 분노하거든요. 물론 환승 이별도 그 전에 이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시그널도 서로 보냈겠지만 그래도 자기들끼리는 헤어지고 나서 만나자 막 이런 본인들끼리 사랑스러운 멘트를 하지 않았을까. 사실 환승 이별이나 양다리나 도찐개찐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럴 수 있겠다. 저희 그러면 충분히 생각할 만한 거를 드린 것 같으니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더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해주시고요. 원스타임님 본인의 좀 입장 좀 저희 댓글로 좀 그러네. 질문 하시고 주제만 던져주고 거의 뭐 제주 부리는 곰 보듯이.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영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포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화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YQ채님이 무나미식가답게 영화 한 편을 추천해 주셨어요.
드디어 오랜만에 무나미 씨가 본캐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기분이 상당히 좋고요. 본캐인가요? 무나미 씨가가? 예, 본캐입니다. 부캐는 그거예요? 금수저? 부캐요? 이빨 지금 비브라늄으로 만든 것 같은데. 비브라늄 수저하죠 뭐. 비브라늄 발음이 안 되네. 네. 이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린 영화는 그랜토리노라는 영화인데요.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을 거라 전혀 예상하지 않고 봤는데 저는 웬만한 기독교 영화보다 더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 주위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꼭 소개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렇게 기회가 와서 오늘 소개를 하게 됐네요. 그리고 저 요즘에 막 영화나 이런 거 잘 못 보는데 네. 이거 방송 핑계 삼아서 영화 한 편 보고 좋았어요. 좀 머리 좀 식히셨어요? 네네.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쉬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네. 반 보고 그 다음날 반 보고 이렇게 봤어요. 오 대단하다. 왜요? 공부할 시간 말고 쉬는 시간에 그럼 쪼개서 본 거예요? 공부 다 하고 저녁에 네, 자기 네. 전에 와 네, 대박이다. 봤죠. 저라면 오늘 째야 되겠다 공부 이러고 이거 핑계 삼아서 쬐실 텐데 여튼 대단하고요. 저는 주말에 열심히 봤습니다. 네. 저는 한 번에 봤는데 솔직히 좀 쏘쏘였어요. 왜냐면은 전 기본적으로 그 신데렐라 스토리를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니라고 혹시 뮤지컬 아세요? 뮤지컬 되게 유명한 몰라요. 거 있는데 저도 몰라요. 몰라요? 네. 그게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보고 되게 학을 뗀 게 그러니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되게 활달하고 당찬 고아 여자애가 엄청 부잣집에 그 정치적으로 되게 파워 있는 사람 집에 양녀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 그딴 얘기 되게 싫어하고요. 왜? 부러워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 거는 되게 쓸데없는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긴 신데렐라 하죠. 스토리가. 그렇죠. 전 현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튼 그래서 좀 그랜토리노가 그런 맥락에서 그냥 좀 조금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이거 평점을 막 찾아보니까 되게 평점이 좋아요. 그다음 어느 평론가가 그랜토리노가 그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유언이라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그 할아버지? 아니 아직 정정해요. 자기의 유언처럼 그 영화를 만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분께 여쭐게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에서 이웃은 어떤 범위까지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일단 간단하게 보면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뭐 사실 저부터라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주위 가족, 친구, 지인들 그리고 관심 가는 사람들 뭐 요즘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미얀마에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LG 트윈터 청소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세월호 유가족들 뭐 독립언론 기자와 관계자들 정도가 생각나네요. YQ자님 기운 내세요. 아니 지금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네. 뭐라도 먹을 거 빨리 좀 공수해야 돼. 아까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먹으니까 약간 오히려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네. 릴렉스 돼가지고. 딱 지금 방송 1시간 반 할 정도의 열량을 드셨어요. 얼씨 똑똑한데. 저도 YQ채님과 동의하는 것 같아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지만 능력 부족으로 모두를 사랑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다 사랑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냉소적으로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의 범위를 우리가 협소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반대로 다 사랑하러 했으니 나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뭐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의 원수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본인을 갉아먹고 잠식되는 경우도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맞아요. 중간이 제일 어려운 거라 극단으로만 가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야죠.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셋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답변이 되게 어렵긴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은 내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살기 힘든 거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 내가 손을 내밀기에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행위로 도울 수 있는 사람까지를 이웃이라고 정하고 싶어요. 좀 시니컬하죠. 네. 아니 뭐 이 정도면 네.
근데 까놓고 말해서 막 말로 사랑하고 돕는 거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막 그렇죠. 말로만 막 블라블라 하면서 이웃사랑 실천한다는 위선적인 사람 말고 저는 그냥 내가 진짜 이 사람 힘들구나. 타인이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직접적으로 그럼 그 사람도 이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타님은 전혀 냉소적이라고 전 옆에서 보이지 않고요. 오, 저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봐요. 갑자기 한 명이 생각이 나는데 냉소적인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본인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이 어떤 이웃을 어디까지 이웃이 있나? 라는 생각할 정도로 네네네.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외로운 사람이네. 외로운 사람. 네네네. 근데 본인은 그게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고독사 하겠다. 죄송합니다. 제 짝은 있더라고요. 그럼 끼리끼리 만나는 건가? 뭐 아직 짝은 없는데. 제 짝은 있다고. 만난 줄 알았어. 태연은 낫겠죠. 네. 그러면은 마르타님이 생각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라에서 사랑에 대한 행위는 과연 어떤 걸까요? 사랑은요. 네. 시간을 내고 그다음에 상대가 당장 필요한 것을 흔쾌히 내주는. 그 제가 요즘 잠수를 타고 있잖아요. 이제 2주 정도 됐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추가한 거는요. 상대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되게 사실 내향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INFP잖아요. 되게 활달해서 난 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외향적인 성격을 그러니까 YQ채님 말한 것처럼 뛰는 거는 상대에 대한 사랑하고 배려예요, 사실. 그러니까 귀찮아 죽겠는데 만나자 그러면 만나고 난 흥미 진짜 1도 없는데 재미있는 척하면서 막 얘기 들어주고 이런 게 진짜 저는 나름 사랑이나 배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노동을 하셨군요, 그게. 네. 감정 노동. 근데 이게 제가 잠수 탄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2주 정도 됐잖아요. 2주 네. 정도 됐는데 이게 제가 되게 유치한데 야 나 잠수 탈 거야 이렇게 막 티내고 그 다음에 잠수를 타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는 내가 살고 싶어서 사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 좀 당분간 건들지 마, 나 좀 냅둬 이런 뜻으로 한 건데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적인 거는 진짜 괜찮아요. 다 대답했거든요. 답변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막 야 나 심심해. 너 왜 뭐 하는데? 막 이런 거나 아니면은 야 나 지금 힘든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 네. 걱정해서 아니 무슨 일이야 이런 거 아니고? 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진짜 기분이 들어오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런 이미지를 내 스스로 만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언제든 연락하면은 그냥 하하우 웃으면서 이제 얘기 들어줄 사람으로 만들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씁쓸했어요. 그래서 이웃이 혹시 날 멀리하고 싶어 할 때 조용히 그냥 있어주는 것 또한 사랑이겠다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마르타님 방금 말씀하셨을 때 정말 마르타님 너무 걱정이 돼서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거냐라고 연락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지 원래 안 그러는 사람이. 그건 그 사람의 표현이니까. 그쵸. 이제 어떤 사람은 얘가 정말 힘들구나 하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쵸. 보통은 연락해주는 게 그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근데 맞아. 그런 게 아니라 나 심심해. 맞아 심심해. 막 이런 거죠. 시간 어제 사실 미국님이 전화를 했어요. 제 회사 있을 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끊고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래요? 티슈로 눈물을 이렇게 찍으면서 제가 잘 살았나 봐요. 이러니까 옆에서 그 새 직원이 마르타님 참 착해요. 무슨 하이틴 드라마 찍는 줄. 그런 일이 있었네요. YQ제님은 네. 잘 몰라요. 그 전화했던 내용을. 미고님이 저한테 연락했던 거예요? 네, 얘기해 주세요. 뭐 많이 힘드냐 뭐 이런 거 위로해 준 거죠. 저 때. 나도 전화할 걸. 데스노트 써놨어요. 네. 죄송합니다. 마르타님은 지금 상황이 좀 뭔가 더 오버랩이 된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근데 전 지금은 편해요. 네. 그래요? 네. 괜찮으세요? 연락을 어느 정도 차단하니까 편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그런 정도까지. 네. 저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심이 생겨야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주변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제가 군대 가니까 주변에 군복 입은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원래 있던 사람들인데 맞아. 저로 인하여 보이기 시작하신 거죠. 스터링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제가 대안학교에서 일했었는데 대안학교에 일하고 나서 갑자기 어머니께서 우리 동네 대안학교가 있었네 하면서 그러니까요. 눈에 들어오셨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행위는 관심 이후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그런 부산물로 행위가 가는 것처럼 네. 다만 그 행위가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관심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들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주변에 알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유기견 단체에 후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직접 유기견 단체에서 봉사도 하고 활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처럼 행위의 모습은 좀 다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짧게 썼는데 네. 저 그냥 사전 베낀 것 같은데 헌신, 희생, 연대, 후원, 봉사, 나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사전 베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 사랑의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을 이게 딱 몇 글자 몇 단어로 줄였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확실히 두 분의 의견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어야지 그 사람 상대방이나 위해서 희생을 하고 뭐 그치, 시간이든 그치. 에너지든 돈이든 그런 희생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미곰님이 말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봤는데 네. 이거 와이큐츠님이 읽어봐 줄래요? 네. 5가지 사랑의 언어. 그거. 첫 번째는 인정의 말, 음.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스킨십. 이게 사람마다 다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면서요. 다르죠. 네. 와이큐츠님 뭐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저요? 저는 인정의 말과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이거 저 전외교회 있을 때 네. 이거 무슨 뭐 심리 테스트처럼 네. 뭘 맞아요. 체크하면은 자기 이게 나오거든요. 우와 재밌겠다. 맞아요. 해보고 싶어. 이거 한번 해보세요. 5가지 사랑의 언어 뭐 하는 뭐 테스트 하면은. 미곰님은 뭐예요 그러면? 저 그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네. 스킨십, 봉사, 선물은 아니었어요. 저도 인정의 말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좀 많이 비중을 많았어요? 차지했던 것 같아요. 마르타님은요? 저 스킨십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 인정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마르타님 스킨십이랑 선물. 선물. 마르타님이 네. 굉장히 선물을 잘 해주시는데 맞아요. 네.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약간 네. 진짜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전 누구한테 선물할 때 약간 좀 투박하게 줬는데 네. 마르타님 보면서 많이 네. 반성했어요. 전 되게 소소하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정성스럽거든요. 감사합니다. 포장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영화 얘기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내가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다. 월트. 그러면은 마지막에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실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총을 같이 사러 갈 것 같아요. 총을 같이 사러 가고 총 쏘는 법을 알려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트 같은 경우에 참전용사니까 네. 총 쏘는 법 알 거란 말이죠. 비상시에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총으로 상대를 죽여야 되는데 뭐 확실하고 정확하게 상대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습니다. 헤드샷? 헤드샷이든 고통 없이 갈 수 있게 만드는. 고통 있게 가게 해야죠. 아닌가요? 아래도 네. 어차피 죽으면은 네. 끝인데. 아, 네. 아름답네요. 배려죠, 배려. 마지막 배려. 저는요. 미국님 답 이거 약간 궁금했어, 솔직히요. 네. 네, 우선 제 얘기를 하면은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가스 폭발을 사고처럼 위장해서 집을 통째로 날리고 깽단을 통구이로 만들고 싶다. 아저씨 나오잖아, 아저씨. 영화 아저씨. 근데 솔직히 이게 진짜 제 진실된 답이었는데 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살인이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포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은 그렇지만 차라리 얘야 너 다른 동네로 이사 가라 하면서 제 재산의 10분의 1을 줄 거예요. 오, 11조네, 11조. 네, 저 그래서 웬만한 거 다 10분의 1로 하려고요. 오, 그 10분의 1이 쌓이고 네. 쌓여서 10분의 10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르타님 되게 바랍니다. 10분의 10. 10분의 10. 다 드려야 되나요? 아멘 안 빡세다. 하겠고요. 미국님 답변 기대돼요. 저는 네. 소년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먹 날려. 현실적이긴 해, 저기. 는 포장된 말이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 방관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소년이 분노하는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 음. 그래도 용서해야지 라는 개소리는 하지 않을 거고요. 음.
그래 가서 복수해라라고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 소년이었다면 총 들고 가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복수했겠죠. 아니 어떻게 우리 누나한테 뭐 우리 가족한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을 못할 것 같은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남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두려움이 크니까 뭐 진짜 표면적으로는 기도했다지만 방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저도 방관하는 거니까 보내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려고 이제 너 이사 가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방관을 하겠지만 상상 속으로는 그래 너 일단은 복수를 해라라고 하고 그 건너편 집에서 제가 이렇게 스나이퍼를 들고 네. 백업이요. 지원 사격을 괜찮은데? 저 총 잘 쐈거든요. 네. 와우. 특등사수. 네. 지금 예수님 옆에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더 저격 잘하는 거 아니에요? 먼 곳에 사는 가족들보다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보는 이웃이 더 낫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네. 영화에서도 보면 월트가 자식들보다는 옆집 사는 타운의 가족들과 점점 더 친해지는 걸 보면서 그 말이 생각나는데요. 저는 이 말에 적극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결혼하고 독립해서 나와서 살다 보니 가족들이 가끔 보진 않아요. 제가 아버지 회사에 일하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이 외적인 부분에서 네. 가끔 보니까 네. 가족들하고는 성격 차이도 크고 점점 나이를 들어갈수록 공감대나 접점이 점점 줄어드는 데 반해서 자주 보는 친구들이나 지인들과는 가족들보다 공감대도 많고 맞고 접점도 더 많아서 더 관심이 가고 유대감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서. 마르타님은 어떠세요? 저는 와이큐츠님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 저는 친구나 지인들은 타이밍이나 환경에 맞아서 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연들이 뭐 각자 가정이 생기거나 생활 반경에서 이제 겹치는 곳이 없어지면 되게 멀어지더라고요. 그쵸. 그렇긴 하네. 네. 뭐 제 친한 친구도 캐나다 가더니 연락이 되게 뜸해지고 그렇죠. 뭐 할머니 때까지 맞아요, 친구 될 맞아요. 줄 알았는데 뭐 그래서 뭐 엄청 사실 믿진 않아요. 그 가족 외의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저는. 왜냐면 믿으면 되게 배신감이 크니까 그냥 만나는 동안 아이스크림 잘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스크림. 네. 그다음에 가족은 진짜 케바케인 게 저는 주변에서 되게 야 너 진짜 유난이다 할 정도로 가족 관계가 되게 좋아요. 저는 엄마도 그래서 지금 결혼을 했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꼬박 보고 있거든요. 오. 네. 근데 월트를 보면은 저 인간 저렇게 가족들한테 등돌림 당해서 싸네 싶었어요. 솔직히. 왜요? 에? 그러니까 너무 개꼰대고 그러니까 영화 보면 아들이 저는 약간 저 그 아들이 여기도 약간 애교스럽네. 아빠한테 말 붙이고 싶어 하네라고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월트 되게 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아프니까 그제서 소통하려고 전화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은 아빠 왜 이래 갑자기 이러면서 자기 바쁘다고 끊죠. 그래서 저는 와 진짜 지 아쉬우니까 연락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네. 그리고 타오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시안이잖아요. 타오네가. 네. 그리고 월트는 한국전쟁 참여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월트가 그 아시안에 대한 연민? 이런 것 때문에 더 가까워지기 수월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은 월트가 되게 인종차별적인 언사들 맞아요.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저 이 새끼라고 그럴 뻔했어. 이 아저씨가 이 사람이 머릿속에 동양인은 불쌍하고 약간 좀 지켜줘야 되는 그렇게 약간 자기보다 레벨이 낮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연민을 갖고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고 네. 한국 전쟁의 적은 북한과 중국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적이었던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감정이 그래서 더 안 좋았어요. 그냥 그 할머니랑 욕하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중공군하고 싸웠던 그 기억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봐봐요. 왜냐면 한국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두들겨 맞는 입장에서 이제 미국군이 투입이 돼가지고 살아나는 경우였고 네. 타오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평화로웠는데 누군가 외부에서 이렇게
폭력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당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월트가 거기서 옛날 기억이 겹쳐진 게 그럴 수 아닐까라는 있겠네요.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나 영화 평론가 할까요? 좋은데요? 같이 해요. 미국님은요? 저는 오히려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잘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대화잖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도 적당한 거리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앞 10cm 앞에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불쾌하겠죠. 키스하고 싶지 않을까? 코로나 걸릴 확률이 높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키스하고 싶다고요? 네, 그러지 않을까? 허경영이랑 10cm 앞이면 돈 주나요? 극혐.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 입냄새도 많이 날 거고 잘 안 보이는 피부에 잡티도 보이는 것처럼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그동안 가족이라는 개념이 무조건 가깝고 무조건 같이 해야 하고 무엇이든 다 알아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지내는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행동 하나하나에 간섭을 하니까 불편해지는 거라고 피곤하죠.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주 보는 친구나 지인들은 일정한 거리에서 적당한 참견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르타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들 간의 유대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왠지 그냥 이거 잘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가족들이 서로 심하게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않고 응원해주다가 필요할 때는 의지가 되어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는 웬만하면은 터치 안 해요. 먼저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네. 적당한 거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화목한 가정 그런 유대감이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 감사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월트는 늙은 꼰대의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아집스럽고 음. 보수적이고 국수주의자에다가 인종차별주의자로 나오는데요. 국수 먹고 싶네요. 제가 국수 굉장히 죄송해요. 좋아해서 예. 네. 저도 국수주의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네. 처음에 옆집 사는 타오랑 가족들도 싫어하고 거부하다가 점점 그들과 친해지면서 편견을 버리고 타오네와 친구가 되잖아요.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서로 싫어하는 이유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옆집에 살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우선 저는 네.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싫어한다면 무시할 네. 것 같아요. 네네네. 제 입장에서는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저를 싫어한다면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옆집이랑 뭔가를 해야 되는 사이가 되잖아요. 네. 그때는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겠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고민도 하고 공감대도 형성해보려고 하고 현명하네. 먹을 걸 준다던가 네네. 뭐 먹을 거 준 게 최고죠. 친해지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현명한데 미국님? 그러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물 같은 남자네요. 물이요? 왜요? 네. 이거 잘 이렇게 조동박에 담으면은 조동박 모양, 항아리에 담으면 항아리 모양 되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네.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네. 제가 처음에 학교 지금 일하는데 우리 학교에 갔을 때 네. 중학교에 있었어요. 중학교 배치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배치가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배치를 받았어요. 네네. 보통은 한 그 초등이든 거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들어오면 보통 한 3년은 그 과정에 주거든요. 그래 익숙해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학교 있었으니까 중학교 3년 이런 식으로요. 네네. 뭐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룰은 아니면 보통 그러거든요. 네. 아니면 계속 중학교만 있거나 고등학교만 있거나 그래야 그게 익숙해지니까. 근데 전 자꾸 1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중학교 가면은 중학교에 있는 박에 담겨 있고 잘 담겨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스트레스 받네요 갑자기. 아니야 셀프 칭찬으로 합시다. 네. 네. 마이크차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끄럽긴 한데 층간소음 때문에 아랫집하고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사람들 초대하는 것도 좋아하고 음주 가무도 좋아해서 사람들 오면 너무 시끄럽게 놀아서 아랫집에서 경비실 통해 처음에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이게 안 먹히니까 네. 결국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아니 어느 정도로 시끄럽게 노신 거예요? 집에서 여름이었는데 수건 들고 계셨나요? 아니 그냥 더우니까 네. 창문 열고 그 노래방 기계로 구성지게 노래 불렀습니다. 이건 아랫집만 아니고 다른 집도 그랬겠네. 그러니까 윗집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아랫집에서 연락이 오고. 아니 네 그래서요 우선 네, 얘기해 그렇게 보세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었는데 네. 와이프가 사과 편지를 쓰자고 하더라고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사과 편지와 구운 밤을 아랫집에 주고 왔더니 다음날 아랫집에서 답장과 포도를 갖다 주셨어요. 착하다 안 했지. 그러니까. 네, 저희도 진심을 담아 썼으니까 편지. 네. 그래서 답장이 온 거 아닐까. 그래서 답장에는 네.
아들이 아파가지고 신경이 한창 예민해져 있었는데 네. 윗집인 저희 집에서 자꾸 지랄하니까 네. 더 빡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답장 받기 전에는 막연히 아랫집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예. 아유 자꾸 이 꼰대 같은 새끼 이래서 꼭 그 단독주택 간다 그렇게 막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제가 더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이후로는 아랫집에서 전화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나서 우리가 저 특정한 사람들에게 가지는 거부감이나 반감의 대부분은 막연한 선입견이나 오해로 인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전 지금 YQ채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약간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저 잘 피하거든요, 굉장히 그런 네. 상황들을. 네. 예. 저희 집은 워낙 뭐 둘 다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 많이 초대하고 이런 게 알아서 별로 시끄러운 적이 없는데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가 와이프 생일 때 네. 저희 가족들이 다 저희 집에 모였어요. 네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누나랑 매형 이렇게 모였는데 누나랑 매형이 장사를 하니까 네. 좀 늦은 시간에 그쵸. 그렇게 되겠다. 그때 한 11시 그때 음. 빨리 끝내고 와서 11시 이렇게 했는데 예.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며느리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를 해준다고 킹크랩이랑 와, 네. 했다가 와우. 또 통 크게 쓴다고 랍스타를 오. 노량진에서 이렇게 해서 가져온 거예요. 맛있겠다. 그렇게 삶고 하는데 네. 랍스타 드셔보셨나요? 네, 먹어봤죠. 네, 랍스타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망치로 깨야죠. 네. 네. 몇 시라 그랬죠? 11시 넘어서. 네. 아, 그게 그렇게 쉽고 넘나요? 꽝꽝. 저희가 네.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왜냐면은 엄청 껍질이 단단한 거예요. 그거를 네. 쾅쾅 내려치는데 네. 제 마음이 쾅쾅 내려앉는 그래. 거예요. 뭔지 알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 다들 마음을 졸이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며느리 줘야 되니까 네, 그쵸. 열심히 해서 막 네. 어쨌든 겨우 했어요. 진짜 큰일 났다 우리. 네. 하고서 그 저희 아파트 그 카페가 있거든요. 네. 네이버 카페. 혹시나 하고 들어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 시간이 네. 이 시간인데 네. 우리 몇 번 쿵쿵 거리시길래 끝났나 네. 싶었는데 좀 지나서 또 쿵쿵 거렸다. 제발 좀. 거기가 바로 안 찾아 올라왔던 게 우리가 바로 윗집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치. 왜냐면 저희 층이 위에 옆일 수도 있구나. 세 세대가 살고 있는데 네. 다른 집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발 매너 좀 하세요 하고 밑에 댓글로 이런 무개념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막 진짜.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하루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하루. 그게 저희는 며칠 동안 쌓인 거거든요. 이게 아 사람이 굉장히 예민하시네. 그래서 근데 네. 너무 쿵쿵 거리긴 했어요. 아니야. YQ채님이 나빴어 이거는. 아니 저는 나쁜 걸 인정하는데 네. 저는 개새끼인데요. 네. 근데 네. 솔직히 한 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속이 되면은 응.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는데 응. 한 번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솔직히 그건 예민한 사람이 지랄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니요, 저는 반은 이해 가요. 왜냐면은 네. 저는 잘 때 진짜 예민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빛하고 완전 차단하고 자야 돼요. 소리도. 그래서 그리고 네. 그분 닉네임이 무슨 맘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있었던 거죠. 그럼 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맞아. 제가 와이프한테 미안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랫집 찾아가서 네. 미안하다고 뭐라도 좀 줄까 이랬는데 와이프가 그러면 오히려 더 싸움 나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 마음이 계속 걸려요. 그때 못했던 게. 근데 뭐 그게 고의도 사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한 번 그러신 건데요, 뭐. 아빠가 너무 그러셨으니 아빠가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러셨으니까. 매일 랍스타 망치로 깼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튼 YQ채님 조심하세요. 조용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제 사례를 얘기해 드리면은 혹시 너니? 밤마다 시끄럽게 한 거? 들켰네. 그러니까 저는 주짓수 배우려고 진짜 진심 고민한 적이 주짓수. 있어요. 네, 진짜 옆집 인간 진짜 저 패고 싶어서 여자였나요? 남자 근데 거기가 이상해요. 뭔가 볼 때마다 남자애가 바뀌어요. 그래서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YQ채님 또래긴 하거든요. 네, 20대 후반에서 30 초반 같긴 한데 어쨌든 네. 게이 뭐 그런 오피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자 목소리도 들리긴 해요. 아니 남자 계속 바뀐다길래. 그래서 저는 약간 거기가 뭐 B&B로 활용하나 약간 이 생각도 드는데. 그럴 수 있겠다. 네. 여튼 근데 이거 왜 얘기하냐면은 목소리가 떨리네요. 그러니까 저희 사는 곳이요 방음이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스. 저는 살면서 그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도 들은 적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도로가에 있는 집이어가지고 방음을 되게 빡세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음이 진짜 잘 되는 편인데
한 번은 12시 넘어서 이제 자려고 이제 누워 있는데 옆집에서 막 술 먹고 막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하면은. 문 열고 논 거 아니에요? 노래는 안 불렀나요? 아 이건 또 얘기 나와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날 밤에는 참고 아침에 교양 있게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저희 단톡방이 있거든요. 네,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그 몇 호 사람인데 간밤에 즐거우셨냐. 근데 저는 솔직히 잠자기 너무 힘들었다 이러면서 다음에 친구들 오면은 12시 이전에 끝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교양 있게 남겼어요. 그래서 저희 반장 아줌마가 세댁 너무 지혜롭다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봐 말 잘했지? 이제 제 남편한테 말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 싸이월드 감성 노래 있죠. 네. 프리스타일 Y 뭐 이런 거. 그런 거 진짜 그런 거 막 그런 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쌍욕을 하는 거예요. 저 미친 새끼가 지금 몇 시인데 그때 1시 다 돼갔거든요. 진짜 메들리로 나오는 거예요. 저 그래가지고 단톡에다가 그 노래 지금 나오는 거 다 이렇게 썼어요. 써가지고 이거 지금 들리는 거 부르시는 건가요? 뭐 방송을 트신 건가요?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호수 사람이 단톡방에 글을 남긴 거예요. 지금 4층 같은데 노래 소리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몇 시인데 이러니까 다음날 또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누적이 되니까 인정은 빠른데 안 고쳐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새끼는 말로 해선 안 되고 내가 주짓수 배워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한 판 붙자 한 다음에 진짜 코피 한번 터뜨려야겠다 진짜 이 생각을 했거든요. 말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주짓수는 코피가 안 나는 텐데. 그러니까 어디 부러지거나 아니요, 저 그러지. 반치광 할 거예요. 반치광. 네, 반치광. 넥슬라이스 하세요. 넥슬라이스. 그래서 저는 이웃이 이렇게 동물만도 못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면은 모기 취급을 할 겁니다. 진짜. 네, 죽일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은 통하는 우리 YQ채님처럼 뭐 이렇게 사과를 한다거나 먼저 이러면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지낼 겁니다. 속으로는 욕을 하겠죠. 욕 많이 들었겠네. 옆집 살았으면. 저는 네. 저희 부부는 굉장히 둔해요. 잘 때 시끄럽든 쿵쿵거리든 빛이 있든 잘 자요. 오, 좋다. 저도 그래요. 저도. 잘 안 깨요. 네, 좋다. 그래서 저희 집 근처가 비행기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근데 거기도 그런 데니까 그 창이나 이런 것들 엄청 빡세게 해서 근데 막 그게 시끄럽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맞아. 우리 가끔 생각해요. 맞아. 비행기가 다닌다고 했는데 막 이 정도. 바로 옆에 김포공항이에요? 바로 옆은 아닌데. 네, 그 비행기 지나간 노선인가 보다. 네, 맞아요. 저희 집은 바로 옆이 그 서울공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 서울공항 활주로가 다 보여요. 진짜? 밤에 여름 같은 때 문 열어놓으면 공군에서 10시 반에 10시 반인데 그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진짜? 그래 뭐 있나봐. 그 로테이션에 돌아가고 삐삐삐 온 동네 다 퍼져. 미치겠다. 비행기 날아가는 그래서 저희 집도 사중창이거든요. 근데 진동은 못 잡더라고요. 저희 노래 소리랑 문을 열고 불렀긴 했는데 그러면은 다시금 죄송합니다. 이웃 여러분. YQ채님네도 여름에 에어컨비 냉방비 지원해줘요? 따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구나. 미국님네는 해줘요? 저희 아파트 단지가 해주는 게 4달간 얼마더라? 한 달에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 괜찮다. 줘요. 그 정도면은 그냥 대주는 건 진짜. 문 닫고 에어컨 틀어라. 그리고 에어컨도 설치해줘요. 괜찮다. 근데 진짜 웃긴 어디서 해줘? 정부에서 해준 거예요? 아니 공항에서. 공항에서. 근데 진짜 웃긴 게 같은 아파트 단지잖아요. 근데 저희 동은 아니래요. 왜요? 저희 동은 덜 시끄럽대요. 그 막 소음 측정을 해가지고. 소음 측정. 하지만 그거나 이거나 경계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못 봤습니다. 해줄 거면 그냥 한 단지 다 해주지. 그래도 그러니까. 다행이다. 미국님은 잘 때 그래도 그런 게 없어서. 잘 없어요. 근데 저도 미국님 같이 되고 싶어요. 진짜. 전 자다가도 옆에 이 같이 사는 사람이 핸드폰 키잖아요. 그럼 깨요. 진짜요? 네, 저 되게 심해요. 아무튼 그 정도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시겠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조용히 살아야겠어요. 성격 들어서 그래요. 꼭 전원주택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영화에서 나온 신부님을 인상 깊게 봤어요. 맞아요. 처음에 좀 건방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신부지만
젊은 놈이 어르신한테 툭툭 말을 내뱉는다고 생각을 그쵸. 했거든요. 네. 이게 약간 외국 감성을 제가 모르나 봐요. 근데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 있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당연히 복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리는 모습과 그냥 보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경찰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게 경찰이 결국 또 그 신부님을 데려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들었어요. 아, 어쨌든 경찰에서 이 성직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니까 안전하게 데려와라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도요. 제가 카톨릭 쪽은 잘 모르니까 개신교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와, 정말 성직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은 영화에 나온 신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그리고 왠지 둘 중에 한 분이나 두 분 모두가 별로였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성직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밑밥을 깔아 놓으셨네. 반대를 대비해서. 근데 저는 일단 저도 이 신부님 처음 봤을 때 미국이랑 비슷하게 거의 영화 애송이 족밥으로 봤는데요. 근데 전 개인 줄 알았어요. 네. 아, 개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보다 보니까 네. 이게 그렇게 꾸준히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그치, 보기 네.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월트가 복수할 걸 알고 타오를 괴롭힌 패거리한테 경찰을 불러서 가잖아요. 네.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경찰이랑 같이 철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 그래도 찐이구나. 확실히 자기의 그런 성도들, 자기가 케어해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그 방법을 알고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 보면서 마침 또 미국 얘기 들으니까 그런 목사님들 중에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뭐 청소년 사육 전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깽판 쳐가지고 경찰서 가면은 유치장에서 빼주고 오, 그런 약간 목사님 그런 있어요? 신부님이 가난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페북 그런 거 보면은 네. 요즘은 못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그런 유흥가나 홍대나 네. 뭐 신촌 그런 데에서 방황하는 젊은들이랑 같이 술 마신 데 있으면서 그들을 뭐 데려와서 케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 얘기를 들어준다든지 그 목사님 이름은 까먹었는데 송중기 목사님? 아마 그분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여기서 소개를 왜냐면 성 관련된 책 쓰셨다고 하신 분 네네네네. 그분이 그런 거를 홍대에서 하시거든요. 맞아요. 이태원 홍대 막 이런데.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마 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는 그 신부 되게 좋게 봤고요.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야.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네? 이 의견이 같은 그 일치를 본 거예요. 맞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직자의 모습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태도와 별개로 그 사람이 처음에 봤을 때 그 신부도 뭐 싸가지 없어 보였잖아요. 뭐 좀 버릇 없어 보이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이 사람이 진짜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직자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행동 그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진짜 성직자냐 아니면 그냥 노동자냐? 월급쟁이냐 네. 그걸로가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약간 건방지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집에 가자마자 월트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님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월트라 부르지 마. 맞아 월트 그랬죠. 맞아. 약간 문화 차이인 것 같아. 문화 차이. 그래서 코왈스키 뭐 이러더라고요. 맞아. 오 잘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약간 이 건방지네 이거. 제가 왠지 한국 느낌으로 네. 그랜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월트 이러니까. 맞아. 저도 약간 그거는 띵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헤이 브로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보통 누구님 누구 선생님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처음 미스터 봤을 코알스키 뭐 그런 느낌. 맞아. 보자마자 김씨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아저씨. 그쵸. 저도 그래서 띠용하긴 했는데. 저는 신부님 조금 호감이었어요. 오, 네, 왜냐면 얼마만이야? 셋이서 의견이 일치. 셋이 의견이 일치했어. 근데 저는 다른 데에서 약간 괜찮다라고 느꼈던 게 월트를 만나러 이 신부님이 갔어요. 펍을 갔는데 그 월트가 맥주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월트한테 얘기하자고 하니까 그럼 자리 옮겨서 얘기하자 이러고 이제 저쪽 테이블 쪽으로 가는데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그 일반 음료를 시켰어요. 신부님이. 그러니까 월트가 여기선 술 마셔야지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 다른 거 알코올로 주세요. 이제 얘기를 하길래 와, 이 사람 되게 융통성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합격이었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허용 아닙니까? 가톨릭 뭐 수련회 가서도 술 파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거는 처음엔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를 그냥 오렌지 주스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오렌지 주스를 처음에 시킨 거는 이 사람 나름의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 그걸 이제 1순위로 선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트가 야, 너 여기서 술 먹어야지 하니까 저 오렌지 주스 먹고 싶어서요가 아니고 소주 한 병 주세요. 약간 같이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참 그래도 상대에 이제 맞춰주려고 하는 성직자인가 보다라고 해서 좀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복음을 전하려면 그 문화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저는. 맞아. 저는 스크류드라이버 마셨을 것 같아요. 스크류바 넣은 소주 아니, 맞죠? 아니요? 오렌지 주스랑 보드카랑 섞은. 아니야, 스크류바 넣은 거 있어 진짜요. 아니 여러분 궁금하긴 하다. 술 원투데이 먹어봅니까? 그거 진짜 맛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섞어서 마시는 거 거의 안 먹어가지고 몰랐어요. 맞아. 그거 약간 작업주예요. 네. 먹고 뽀뽀할래 이렇게 하면 이제 내 입에서 스크류바만 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진짜 많은 세계가 있네요. 네, 여러분들이 미혼일 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아쉽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성직자는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생활 잣도 모르면서 가짜는 위로하려는 사람이 과반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대머리가 가발 팔아도 되죠. 안경 쓴 의사가 라식 수술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같은 고민을 던져서 얻은 대답 2가지 말씀드리면은, 제 질문이 회사에서 한 사람을 미워하고 너무 무시하게 되어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미워하지 않긴 더 힘듭니다 였는데, 한 분은 이 얘기를 듣고, 그분은 이제 좀 이런저런 경험이 많으세요. 그분은 미워해도 돼요. 그런데 그 자체로 마음이 쓰이고 죄책감이 든다면 다른 쪽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고, 한 분은 사실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게 무시하고 미워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 나와 같을 순 없으니 괜찮아질 방법을 찾아야죠 라고 했는데, 제가 후자 대답을 딱 듣는 순간 난 이 목사님하고 다른 세계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거리감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당연히 이제 전자 목사님한테 더 마음이 끌리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내 고민을, 내 기쁨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좀 적은 게 현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로 네. 이게 그냥 이 되게 좁은 경험이긴 하지만 네네. 많은 이 교역자분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고, 특히나 이렇게 나의 뭐 안 좋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주로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뭐 죄이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라고 하셔서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교과서적이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쵸, 맞아. 누가 모르냐고. 맞아, 누가 모르냐고. 뭐 그렇게 맞아. 해서 뭐 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뭐 가르쳐 주겠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뭐 5분씩 기도를 해봐라 뭐 이런 얘기는 하고. 계속 지도 미워한 사람 있을 거면서 진짜. 뭐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마르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좀 공유할 수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성직자면은 참 좋겠다. 그런 성직자들이 많아진다면은 좀 더 우리 YQ채님처럼 간헐적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통을 알듯이 저는 이 느낌이 뭔지 모르거든요 지금. 그렇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 네. 청년들, 교회 뭐 청년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네네. 보통 그런 거를 빙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 이것 때문에 힘들다. 나 그래서 막 술을 먹고 싶다 하면 안 돼. 그 술 먹는 건 죄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네. 자꾸 밖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치. 교회를 계속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쟤는 교회를 안 나오고 술만 마시고 한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악순환이네요. 들어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저기는 저희 술 마시고 저기서 교회 안 나오는 애는 그냥 쓰레기고 뭐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그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YQ채님은 목장 주인이잖아요. 맞아요. YQ채님은 그런 과는 아니실 것 같아. 그렇지. 그런 과신가요? 저요? 네. 저는 그냥 음. 뭐 그런 일 있으면 그냥 들어주고 네.
웬만하면 선생님이라고 다 그러나? 솔루션을 제공을 못하죠 사실. 그냥 들어주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뭘 이것저것 솔직히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도 답을 얻고 싶어서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답답하고 고민이 그치. 있으니까. 터놓고 싶으니까. 저는 그런 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목장은 그런 동네 정자 같은 걸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습자지 같은 느낌이에요. 마이큐츠님은. 잘해요. 저도 약간 그런 것들을 뭐 목장 주인하는 것처럼 저도 뭐 소그룹 리더 막 이런 거 했을 때 네. 근데 좀 안 좋은 점이 그래서 막 이렇게 밖에서 그런 거에 고민 많은 애들은 저를 잘 따르고 좋아해요. 근데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 내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 그런 성경 말씀처럼 살고 싶어하는 애들은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저 같은 리더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겨요. 너무 자유로우니까 불편한 거야? 도련변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저 사람 좀 이상해. 애들 술 마셨는데도 괜찮다 그래. 막 자기도 마시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불쌍해. 진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불쌍해. 그렇게 한 애들은 신경 쓰지 네. 않습니다. 그거를 받아줄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네. 그렇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약간 성직자는 어찌됐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래서 카톨릭에서 결혼을 못하게 하나? 왜요? 왜냐면 네.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개신교 목사님이에요. 쳐봐요. 그래서 거기서 막 하고 자기 목숨을 던져서 그 위험한 상황에 가려고 그래요. 그 와이프가 보죠. 집에 있는 애 생각해. 맞네. 근데 그 말을 하면은 들으면은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애보다 여기 사람이 더 중요해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님 아무도 없거든요. 맞아. 현실적으로. 그